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즈쌤입니다. 자, 여러분, 그가 나에게 전화했어. 이 말은 영어로 어떻게 하죠? 네, 그렇죠. He called me.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가 전화했다, 나에게. 근데 우리는 보통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렇게만 말하는 경우보다는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을 넣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그가 나한테 언제 전화했는지, 그 사람 어제 밤에 나한테 전화했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전화했는지도 얘기해 줄 수 있죠. 걔가 일본에서 나한테 전화했던데, 이런 말. 혹은 무엇으로 전화했는지, 걔가 네 핸드폰으로 나한테 전화를 했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걔가 나한테 어제 30번이나 전화를 했어, 이런 말. 이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he called me라는 이 말 뒤에 뭐 언제 전화했는지, 어디서 전화했는지, 무엇으로 전화했는지, 몇 번 전화했는지 이런 말들을 붙여서 말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테마별로 언제 전화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들을 좀 배워보고, 그 다음에 연습해보고, 그 다음에 뭐 어디서 전화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말들을 좀 배워보고 연습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은 언제 전화했는지 여기서부터 얘기하겠습니다. 그가 어제 나한테 전화했어, 이렇게 얘기를 만들어 볼 건데, 어제는 영어로 그렇죠, yesterday예요. 그러니까 그냥 he called me yesterday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He called me yesterday. 그렇죠. 직접 내가 말하면서 그걸 느껴보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어젯밤에 나한테 전화했어. 야, 걔가 어젯밤에 나한테 전화했다. 어제를 어젯밤으로 바꿀 건데, 어젯밤이라는 표현을 알아야겠죠. 어젯밤이라는 거는 last night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he called me last night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여기서 last라는 거는 마지막이라는 뜻이 아니고 지난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고요. 자주 쓰이는 형태를 보자면 지난주 last week, 지난달 그러면 last month, 작년 그러면 last year, 그 다음에 지난 여름 뭐 last summer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쓰이고, 그냥 어제는 yesterday, 뭐 어제 아침이라 그래서 last morning이라고는 안 하고요. 그냥 yesterday morning이라고 하고, 어젯밤만 특별히 좀 last가 붙어요. 그렇게 제가 정리해드린 요거만 조금 알아두시고, 이 붙는 느낌은 he called me last night, 혹은 뭐 작년에 걔가 나한테 한번 전화했지? 뭐 이렇게 얘기할 때는 he called me last year 이렇게 붙이시면 된다는 거. 이 붙이는 느낌과 그 다음에 last로 할 수 있는 말 제가 정리해드린 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 보는 대부분의 이 표현들은 he called me 먼저 뱉으시고 뒤에 붙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 딱 한 경우만 아닌데 그 경우는 내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 거고, 그냥 영어로 말하는 거는 이렇게 한 덩어리 he called me 붙이고 뱉어놓고 그 다음에 뒤에 다른 표현들을 붙여가면서 만든다라는 거. 영어는 이렇게 좀 간단한 구조다라는 거를 이해하시고 구조적으로 좀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는 아침에 나한테 전화했어. 그러면 he called me 하고 아침에는 in the morning이에요. 그냥 외우시면 돼요. 아침에 혹은 오전에 in the morning. in the morning을 쓸 수 있는 시간 기한은 낮 12시 전까지예요. 거기까지는 in the morning에 들어갑니다. 언제부터냐면 밤 12시를 지난, 자정을 지난 시간부터 낮 12시 전까지의 시간을 영어에서는 morning이라 그래요. 그래서 뭐 새벽 2시다 그러면 뭐 2 a.m.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2 in the morning 이라고 얘기를 하셔도 돼요. 이거는 새벽 2시예요. 왜냐면 in the morning 이라는 거는 밤 12시부터 낮 12시 사이, 그 사이
정확하게 반이죠. 낮 12시부터 밤 12시까지가 반이고 밤 12시부터 낮 12시까지가 반이니까 그 반쪽, 그 사이를 우리는 모닝이라고 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시간 개념도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정오, 낮 12시를 눈이라 그래요. 눈, N-O-O-N. 그래서 정오에 낮 12시에 라고 하려면 at noon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눈을 지난 시간을 우리는 afternoon이라 그러죠. after는 뭐뭐 후에고 정오 후에. 그래서 오후를 우리는 afternoon이라고 해요. 그리고 오후에 라고 하려면 in the afternoon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in the evening 저녁에, 그 다음에 밤에라고 할 때는 in을 쓰는 게 아니고 at을 씁니다. 그래서 at night 이렇게 써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밤 12시를 기점으로 밤 12시에서 낮 12시까지는 in the morning. 그쵸? 낮 12시 딱 정각은 at noon. at이라는 거는 딱 한 지점을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오후는 in the afternoon, 저녁은 in the evening. 근데 afternoon과 evening의 경계가 있을까요? 경계 따로 없어요. 그냥 느낌상으로 하시면 돼요. 뭐 낮 5시 이거를 in the afternoon이라고 하셔도 되고 in the evening이라고 하셔도 돼요.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한 5시까지가 afternoon이고 한 6시부터가 좀 evening이 아닐까. 저는 좀 그런 느낌을 받고요. 그 다음에 evening을 지나서 밤에라고 하려면 at night가 됩니다. at night. 여기서는 at이 붙어요. 그 다음에 다시 자정이 되면 자정은 midnight이에요. midnight. 그래서 자정에 라고 하려면 at midnight. 이렇게 시간이 한 바퀴 돕니다. 그래서 오전에 그러면 in the morning. 아침에 in the morning 하시면 되고요. 뭐 오후에 in the afternoon. 이렇게 뒤에 시간 표현 한번 정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아침, 뭐 오늘 저녁 뭐 이렇게 할 때는 this라는 표현을 붙여요. 그래서 this morning, 뭐 그 다음에 this evening. 근데 오늘 밤은 tonight이죠. 그래서 딱히 여기에서는 뭐 공식이라고 할 만한 그런 규칙 같은 거는 좀 발견하기가 어려운데 그냥 익숙하게 외우시면 돼요. 오늘 아침 this morning, 그 다음에 뭐 오늘 저녁 this evening, 그 다음에 오늘 밤 이거는 tonight.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틀 전에 나에게 전화했습니다. 며칠 전에, 뭐 일주일 전에, 한 달 전에, 그 다음에 뭐 3년 전에 이렇게 얘기할 때는 ago라는 단어를 쓰시면 되고요. 이틀 전이니까 2 days ago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는 나에게 전화했습니다. He called me 이틀 전에 2 days ago 하시면 되고요. 여기도 뭐 3주 전에 그러면 3 weeks ago, 3년 전에 3 years ago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 언제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지금 살펴봤고요. 앞에 말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바뀔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Did you call me?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겠죠. 너 나한테 전화했니? 그런 거거든요. Did you call me? 하고 뒤에 있는 표현 그대로 다 쓰셔도 되죠. Did you call me yesterday? Did you call me last night? 그 다음에 Did you call me in the morning? 그 다음에 Did you call me 2 days ago?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말과 뒤에 말이 따로따로 퍼즐 조각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앞에 말 퍼즐 내가 많이 공부해두고 뒤에 말 퍼즐 많이 공부해둬서 그냥 이렇게 붙여가는 연습이 진짜 말하기 연습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퍼즐이 있으면 이 퍼즐을 내려놓는 순서는 이상적인 순서는 문장이 나오고 뒤에 말이 붙는 게 이상적이지만 이 순서를 바꿀 수도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한국말도 막 하다 보면 좀 어순에 어긋나고 문법에 어긋나게 해도 우리가 다 알아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어에서도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in the morning he called me 이렇게 하셔도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거는 알아듣게 말하는 거.
왜냐면 원어민들도 문법에 딱딱 맞춰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국말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모든 말을 주어와 수어가 정확하게 완벽한 이 문법에 맞게 문장으로 말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왔다 갔다 덩어리 내려놓으면서 좀 문법이 많이 틀리기도 하는지 여러분들이 한국말 할 때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제 말에 동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음 표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디서 전화했는지를 볼 거예요. 어디서는 from이란 전치사 쓰시면 되고요. 장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는 나에게 호텔에서 전화했어요. 그러면 he called me 하고 from the hotel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는 니네 사무실에서 나한테 전화했어. 걔가 니네 사무실 전화로 나한테 전화했던데 너희 사무실에서 전화했어. 이런 말을 하려면 그쵸? He called me from your office 하시면 돼요. 너의 사무실, your office. He called me from your office 하시면 되고요. 뭐 특정 국가를 얘기할 거면 그가 일본에서 나한테 전화했어. He called me from Japan. He called me from Japan.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에서 전화했는지, 어디로부터 전화했는지라고 할 때는 from 쓰시면 된다. 그렇게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무엇으로 나한테 전화했는지, 뭘 가지고. 여기서는 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구. 어떤 도구를 가지고 나에게 전화했는지 그걸 보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걔는 나한테 네 전화기로 나한테 전화를 했어. 요즘은 전화가 오면 그쵸, 그 발신 번호가 뜨잖아요. 그래서 네 핸드폰 전화로 나에게 전화를 한 거야. 네가 너의 핸드폰으로 나한테 전화했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he called me 하고 도구로서는 with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with your cell phone 혹은 with your phone 하시면 되겠죠. 그는 나에게 전화했습니다. He called me. 너의 핸드폰으로 with your phone. 그 다음에 공중전화로 나한테 전화했어 라고 얘기할 때는 He called me with a payphone 하시면 돼요. with a payphone. payphone이라는 거는 지불하는 전화기. 그래서 이걸 공중전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나에게 공중전화로 전화했어. He called me with a payphone.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몇 번 전화했는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몇 번 전화했는지. 그는 나에게 한 번 전화했어. 걔가 나한테 한 번 전화했어. 이렇게 얘기할 때는 He called me 하고 once 쓰시면 돼요. once. 이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 once라고도 하지만 one time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time이란 단어는 시간이란 뜻이 아니고 횟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one time, 한 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나에게 두 번 전화했어 라고 얘기하려면 He called me twice 라고 하시면 되죠. He called me twice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twice라는 표현도 있지만 two times 이렇게 해서 하셔도 돼요. 여기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time이란 단어는 시간이 아니고 횟수이기 때문에 셀 수 있는 명사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일 때는 one time 이렇게 되지만 두 번 이상일 때는 two times 복수형으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he called me two times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조금 더 간단한 표현인 he called me twice를 쓴다는 거. 이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부터는 그냥 쓰시면 돼요. He called me three times. 그는 나에게 세 번 전화했습니다. He called me three times.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10번이다. 그럼 10 times.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조금 전에 봤던 표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제 전화했다와 지금 몇 번 전화했다와 바로 직전에 본 호텔에서 어디서 전화했다, 이 세 가지 표현을 한 문장에 다 섞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he called me 그냥 순서대로 해보면 yesterday from the hotel 3 times 이렇게 하셔도 문장이 만들어지고요. 충분히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원어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순서로 말을 내려놓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he called me, 그는 전화했다. 나한테란 말 던졌고, 그 다음에 yesterday, 어제라는 정보도 줬고, 그 다음에 from the hotel, 호텔에서부터 전화했다는 정보도 줬고, 3 times, 3번 전화했다는 정보도 줬어요. 이렇게 그냥 모든 이 블록을 다 내려놓으셔도 되고요. 내가 필요한 블록만 내려놓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 블록을 내려놓는 순서는 좀 일반적인 방법은 있지만, 딱히 문법으로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원어민 이해 못해! 라는 그런 방법은, 그런 거는 좀 없고요. 그냥 자주 쓰는 그들의 순서가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주 쓰는 순서를 익히는 게 좋긴 하겠지만, 굳이 거기에 딱 맞추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자주 하다 보면 나도 그 순서에 익숙해지시거든요. 그래서 이 순서를 맞추는 것보다는 이 블록을 하나하나 지금 제가 정리해 드리는 것처럼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내려놓으면서 그 감각을 익히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 번 전화했다. 여러 번이라고 하려면 many times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는 나에게 여러 번 전화했습니다. He called me many times. 이렇게 정리했고요. many라는 단어 대신 several times라는 단어도 자주 쓰입니다. 비슷한 표현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얼마나 자주 전화하는지인데, 얼마나 자주 전화하는지를 나타내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런 거죠. 하루에 10번이나 전화했어. 일주일에 3번씩 전화했어. 이렇게 말해주면서 얼마나 자주 전화했는지를 얘기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걔는 나한테 맨날 전화했어. 가끔씩 전화했어. 거의 전화하지 않았어. 절대 전화하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주는 방법도 있거든요. 자, 먼저 볼 방법은 일주일에 몇 번, 하루에 몇 번, 이 방법부터 볼게요. 자, 그는 나에게 하루에 1번 전화했어. 이 표현을 볼 건데, 하루에 1번, 이걸 어떻게 만드냐면, 한국어에서는 하루에 1번 이거지만 영어에서는 1번 하고 하루에 2번 일주일에 이런 순서로 얘기합니다. 횟수는 조금 전에 배웠죠. 1번은 once고요. 하루는 a day예요. 그래서 그는 나에게 하루에 1번 전화했다 라고 얘기하려면 네, 맞습니다. He called me once a day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에 2번 이거는 그렇죠. He called me 2번은 twice 일주일은 a week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는 나에게 일주일에 2번 전화했다. 한번 다시 읽어보면 He called me twice a week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세 번째 한 달에 5번 전화했어. He called me 5 times 그 다음에 a month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그는 한 달에 5번이나 나에게 전화했어. He called me 5 times a month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마지막 그는 나에게 1년에 한 번씩 전화했던 것 같아. 1년에 한 번, 그렇죠. He called me once a year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 횟수를 나타내는 표현, 이 부분만 따로 알고 계신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앞에 문장은 바꿔버릴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그 버스는 1시간에 3번씩 와요. 이런 얘기할 때, 그렇죠. The bus comes. 그 버스는 온다. The bus comes. 그렇죠? 간단한 구조죠. The bus comes. 그 다음에 1시간에 3번씩 그러면 3 times an hour 이렇게 쓰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이 동네에서 버스는 하루에 3번밖에 안 다녀. 이런 표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The bus comes. 그 다음에 3 times. 이번엔 하루니까 a day. 그 다음에 이 동네 in this neighborhood. 이렇게 뒤에 붙여주시면 돼요. 그 말만. 그 조각만. 그래서 영어는 내가 문장을 풀로 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조각 공부해서 붙이는 연습하는 거. 이게 말하기 연습이라는 거. 예.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이래야 여러분도 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들어야
조금 여러분한테 자각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항상 나한테 전화했어. 걔는 나한테 항상 전화했어.부터 절대 전화하지 않았어까지 이 단계별로 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다 띄워드리고 볼게요. 첫 번째, always죠. 이 always라는 거는 항상이란 뜻이에요. 항상.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이 단어들을 문법 용어로는 이제 빈도부사라고 하는데, 이 빈도부사라는 이 아이들은 오는 위치가 중요한데, 우리가 메인으로 써야 될 단어 있잖아요. 여기서는 뭐 전화한다 그러면 전화한다, 행복하다라고 할 때는 행복한, 피곤하다라고 할 때는 피곤한, 이렇게 메인으로 써야 되는 단어 앞에 온다. 예,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피곤해, always tired. 항상 전화해, always call. 항상 놀아, always play. 뭐 항상 마셔, always drink. 이런 식으로 그냥 그렇게 익혀두시면 돼요. 감각적으로. 그래서 그는 항상 나한테 전화했어. He always called me. He always called me 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 usually라는 거는 대체적으로 뭐 한 70-80% 정도의 그 빈도수를 나타내는 것 같고요. He usually called me 하면 그는 대체적으로 늘 나에게 전화했어요. 맨날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거의 늘 전화했어요 라는 느낌이고, 그 다음에 he often called me. 빈도수가 조금 떨어지는 거고요. 그는 종종 나한테 전화하곤 했습니다. 이 정도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는 he sometimes called me. He sometimes called me. 그는 가끔씩 나한테 전화했어요. 그는 가끔씩 나한테 전화했어요. 그 정도 느낌이고, 그 다음에 he rarely called me. He rarely called me. rarely라는 거는 거의 하지 않은 거예요. 아예 안 한 건 아니지만 거의 하지 않았다. He rarely called me. 그는 나한테 거의 전화하지 않았어요. 한두 번 했을까? 뭐 요 정도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he never called me. 그는 나에게 절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요렇게 이제 이 얼마나 자주 했는지 요걸 봤고요. 지금 이 순서대로 빈도수대로 한번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말했듯이 이 빈도 부사들은 오는 위치가 중요하다. 예, 그래서 이 위치를 잡는 거는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을 주는 단어 뒤에 붙는다. 예,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빈도 부사는 동사 앞에도 붙고 형용사 앞에도 붙는데, 형용사가 핵심 아이디어면 형용사 앞에. 뭐 always happy, always tired, always sad, always sick 이런 식으로 동사가 주인공이면 always go, always get up, 뭐 always play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은 왜 전화했는지, 어떤 목적으로 왜 전화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붙일 건데, 이렇게 볼게요. 그는 나한테 안부 전화했어. 나한테 안부를 물어보려고 전화했어. 이렇게 되는 건데, 그는 전화했어. 왜? 안부를 말하려고.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이 말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he called me 하시고 뒤에 to say hello 하시면 돼요. say hello는 안녕이라고 말하다. 이게 안부를 말하다예요. 그래서 그는 나에게 안부 전화했어 라고 하는 거는 he called me to say hello 이렇게 하시면 되고, to하고 동사 원형을 쓰면 뭐뭐 하려고 라는 뜻을 가진 말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는 나에게 안부를 물으려 전화했다. 안부 전화했다. 그러면 he called me to say hello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는 나에게 부탁하려고 전화했어요. 뭔가 부탁을 좀 하려고 전화했다. He called me 뭐뭐 하려고 to ask 요구하려고 뭐를 a favor. a favor는 도움이에요. 그래서 he called me to ask a favor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너에 대해서 나한테 좀 물어보려고 전화했어.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렇죠. He called me 하시고 물어보려고 to ask 너에 대해서 about you. 이 영어의 방법대로 이해하는 것도 이해 못할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He called me 전화했어. 왜? To ask 물어보려고 뭐에 대해서? About you 너에 대해서. 이런 구조를 가진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그는 나에게 $10를 빌리려고 전화했어. 그러면 he called me. 그 다음에 전화한 목적 빌리려고. 빌리다는 borrow. lend는 빌려주는 거고요. 빌리는 거는 borrow예요. 요거 헷갈리지 마세요. lend가 빌려주는 거, 본인이 빌리는 거는 borrow. 그래서 he called me 빌리려고 to borrow. 뭐를? $10를 $10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뒤에 붙는 말들 다 정리했는데 이 뒤에 붙는 말들을 우리는 문법 용어로는 부사라고 합니다. 부가적으로 붙는 말들. 그래서 영어는 앞에 있는 말과 이 부사로서 이 거의 모든 문장이 다 만들어지는데 앞에 있는 문장은 기본문이라고 하고 뒤에 붙는 말들을 우리는 부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문 따로, 부사 따로. 그 다음에 부사의 종류도 여러 가지. 오늘 나타내는 것처럼 시간에 대한 부사, 장소에 대한 부사, 그 다음에 뭐 도구에 관한 부사, 그 다음에 뭐 얼마나 자주, 빈도수에 대한 부사, 그 다음에 뭐 목적에 대한 부사. 부사는 정말 많거든요. 부가적으로 붙는 말이니까. 그래서 다양한 부사에 대해서 따로따로 정리해 두시고 기본문 따로따로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붙이는 연습만 하시면 영어로 말하는 거는 금방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영어로 말한다라는 거, 이 말하는 느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의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즈쌤입니다. 영어는요, 어렵고 복잡하게 배우면 한없이 복잡하고 어려워지고요. 내가 배울 때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배우면 쉽고 간단하게 써먹을 수 있는 게 영어예요. 그래서 어떻게 배우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최대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릴 거고요. 그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저를 따라서 연습하시면 쉽고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말을 뱉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강의 자료를 띄워볼 거고요. 오늘 강의의 주제는 누가 뭐뭐 했니? 혹은 누가 뭐뭐 하니? 이런 말을 만들 건데 이런 말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심심치 않게 정말 많이 합니다. 그렇죠? 야, 여기 있던 내 지갑 누가 가져갔니? 이런 말도 많이 하고요. 야, 누가 창문 열어놨어?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죠. 근데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바로 영어로 바꿔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을 내가 집중적으로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볼 거고요. 일단은 누가 뭐뭐 했니? 이 표현은요. 누가 이 말부터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누가는 뭐죠? 그렇죠? 그냥 who예요. who 하시면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먹었니? 라고 하려면 who 하고 먹었다라는 표현 eat의 과거형 ate 그냥 붙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who ate 이러면 누가 먹었니? 이런 표현이 되고요. 누가 갔니? 라고 하면 who 가다의 과거 went 써서 who went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이 영어 이 who의 사용법을 다 배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평소에 자주 쓰는 말 그런 말들 이런 말들 되게 자주 하지 그런 말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하나만 배워서 내가 최대한 말을 많이 만들어 보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문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첫 번째 제가 만들어 볼 예문은 이런 거예요. 누가 여기다 주차했니? 이런 말을 배울 건데 주차하다 이 단어 알고 계세요? 주차하다라는 단어는요 park란 단어를 씁니다. park 공원이란 단어랑 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 park란 단어가 명사로 쓸 때는 공원이라고 쓰지만 동사로 쓰면 주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누가 여기 주차했니? 라고 할 거니까 저는 과거형을 써서 who parked 이렇게 쓸 거고요. park란 단어 뒤에 ed를 붙이면 과거형이 되고 발음은 parked 트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who
parked here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주차했니? 여기에 이런 어순을 따르게 되고요. 이 어순에 여러분들은 따라 하시면서 익숙해지시면 돼요. 준비되셨죠?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ho parked here?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네, 잘하셨고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누가 이 자전거 고쳤니? 이런 말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만들어야 될 말은 뭘까요? 그렇죠. 누가 고쳤니?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고쳤니? Who 고쳤니? Fixed 하시면 되고요. 이 자전거니까 this bike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야, 이 자전거 누가 고쳤어? Who fixed this bike? Who fixed this bike?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 내 방 청소했어? 누가 청소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좀 간단하죠. Who cleaned? Who cleaned? 하시고 my room 하시면 돼요. Who cleaned my room?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누가 문을 열었니? 누가 문을 열었어? 그쵸? Who 그 다음에 열다는 open, 과거는 opened. 그래서 who opened 한 다음에 문이니까 the door 하시면 돼요. 그래서 who opened the door 이렇게 되는데 발음하기가 opened the door 조금 우리가 이 디귿 발음이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who opened the door 이렇게 그냥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듣기에는 들어서 이게 과거인지 현재인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굳이 구분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우리가 대화하는 상황이라는 거는 항상 대화하는 상황에서는 맥락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음으로 모든 걸 다 컨트롤할 수는 없고요. 그냥 그런 이런 정황과 그런 맥락에 따라서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기에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돼요. 그냥 간단하게 Who opened the door 이렇게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아무튼 이 과거형 발음하실 때 the door, open the door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이 그냥 Who opened the door D 발음 하나는 죽여주셔도 된다. 예,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누가 여기에 있는 커피를 마셨니? 이런 말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만들어야 될 말은 그렇죠. 누가 마셨니? 그러면 who drank? 여기 있는 커피 어떻게 만드냐면 the coffee 하시고 뒤에 here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who drank the coffee here? Who drank the coffee here?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은 일단은 제가 이제 워밍업으로 준비했던 거고, 자, 두 번째, 다음 화면 볼게요. 이 화면은 누가 알겠어? 누가 알겠어가 들어간 다양한 표현을 좀 배워볼 거예요. 일단은 누가 알겠어 이 말부터 배워야겠죠. 이 말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who 하고 안다. 그렇죠? knows 하시면 돼요. 누가 알았어. 이렇게 했을 때 과거형이고 누가 알겠어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냥 현재형으로 who knows 하시면 돼요. 이 말은 이 말 자체로도 우리가 굉장히 자주 씁니다. 우리도 그런 말 많이 하지 않나요? 아유, 누가 알겠어 이런 의미로 얘기할 때 우리가 who knows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쉽게 쓰시면 되고 뒤에 말을 하나씩 붙여볼게요. 누가 나를 알겠어? 그러면 who knows 나를 그쵸, me 쓰시면 돼요. Who knows me 하면 누가 나를 알겠어 이런 말이 만들어지고요. 자, 두 번째 내가 거기 간 거 누가 알겠어 이런 말을 할 거예요. 내가 거기 갔다 왔잖아. 근데 내가 거기 갔다 온 거 누가 알겠어? 혹은 내가 거기 간 거 누가 알겠어? 이런 말을 할 건데 이런 말을 할 때 한국어는 내가 거기 갔다 온 거 이 말이 먼저 나오고 누가 알겠어 이게 뒤에 누가 알겠어라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뒤에 오지만 영어에서는 가장 먼저 온다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가
who knows 이거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부터 뱉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who knows 하고 내가 거기 갔다 왔다는 사실 이건데 그 말은 어떻게 만드냐면 내가 거기 갔다 라는 말 앞에다가 that 이라는 단어를 붙여주면 내가 거기 갔다 왔다는 사실 이런 말이 돼요. 여기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문장 앞에 that을 붙이면 그래 그러했다는 사실 이런 말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나는 초콜릿을 좋아한다. I like chocolate. 앞에 that을 붙이면 that I like chocolate 이렇게 되고 이거는 내가 초콜릿을 좋아한다는 사실 이런 말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말도 내가 거기 갔다 왔다는 사실을 누가 알겠어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who knows 하고 that I went there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요. 내가 거기 갔다 왔다는 사실 누가 알겠어? Who knows that I went there 하시면 되고요. 오늘 준비한 표현은 없지만 제가 조금 전에 예로 들려드렸던 내가 초콜릿을 좋아한다는 거 여기서 누가 알겠어? 이렇게 말을 할 때도 who knows 그 다음에 that I like chocolate 하시면 되고 제가 여기 화면에 보면은 that에는 괄호를 쳐놨어요. 이 괄호를 쳐놓은 이유는 그쵸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who knows I went there 이렇게 하셔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요. 생략해도 된다 라는 말이 있을 때는 거의 생략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면 굳이 넣을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그러면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생략을 하게 마련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조금 더 간단하고 편한 걸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who knows I went there, who knows I like chocolate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알겠어? 야,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누가 알겠니? 이런 말을 할 때도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그렇죠. who knows 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라는 말을 붙여야 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이것도 who knows 이거랑 굉장히 비슷한 방법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라는 말을 뭐가 일어났는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가는 what, 일어나다는 happen. 근데 일어났는지 과거니까 what happened 하시는 거예요.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렇게 쓰시면 돼요. what happened.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 알겠어? Who knows what happened? Who knows what happened?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제가 여기 지금 자료에는 what happened까지 밖에 안 써놨지만 뒤에 말 하나 더 붙여도 됩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알겠어? Who knows what happened here? Who knows what happened here?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말을 하나 더 붙인다고 생각하면 어제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알겠냐? 이렇게 말이 길어지더라도 이 한국어를 따라가지 마시고 영어를 따라가시는 거예요. Who knows what happened here? 어제 yesterday 이렇게 따라가시면 됩니다. 충분히 따라올 수 있으시죠? 네,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 누가 알겠니? 야,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 누가 알겠어? 이런 말도 만들어 볼게요. 뭘 해야 되는지 이것도 what 하시면 되고요. to 하시고 do 쓰시면 돼요. what to do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이게 무슨 용법이고 이게 투부정사고 이런 건 다 잊어버리시고 이 말 맞는 그 느낌만 가져가세요. 제가 이거 조금만 더 연습을 시켜드릴게요. 뭘 해야 하는지, 그쵸? What to do, 그쵸?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그러면 what to eat 이렇게 되겠죠?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 what to study, 그쵸? 무엇을 사야 하는지, 그러면 what to buy, 그렇죠? 무엇을 마셔야 하는지 what to drink,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what to remember,
이 느낌만 공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투부정사란 말도 잊어버리시고 그냥 그 문법, 개념, 용어 다 잊어버리시고요. 이 말 만드는 거기 그 느낌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요. 앞에 who knows 뿐만 아니라 다른 말이랑도 결합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나는 뭘 사야 할지 모르겠어. 모르겠어는 제가 제 영상 계속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그냥 나올 거예요. 그렇죠? I don't know. 뭘 사야 하는지 조금 전에 연습했죠? What to buy. 이렇게 퍼즐처럼 그냥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what to buy가 무슨 문법적 용어를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건 다 잊어버리시는 게 좋고 그냥 요 만드는 느낌만 그쵸? 하면 바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는지 누가 알겠어? Who knows what to do? 야,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 누가 알겠냐? 아무도 모를걸? 이렇게 얘기할 때 Who knows what to do? 하고 다음에란 말은 next 쓰시면 돼요. N-E-X-T. Who knows what to do next?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네 가방을 가지고 갔는지 누가 알겠냐? 아무도 모를걸? 여기 아무도 없었잖아. 네 가방 없어졌다고? 근데 그 누가 가져왔는지 그 누가 알겠어? 이렇게 얘기할 때 누가 알겠냐? 그쵸? Who knows? 그 다음에 누가 너의 가방을 가지고 갔는지 이 말도 이 who knows를 만드는 방법하고 똑같아요. 누가 가지고 갔는지 그러면 who 가지고 가다는 take고 가지고 갔다는 take의 과거형 took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who knows who took 하시고 너의 가방 your bag 하시면 돼요. 그래서 who knows who took your bag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다시 한번 누가 알겠어? Who knows? 누가 가져갔는지 who took 너의 가방을 your bag 하시면 되고 who knows를 빼고도 말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your bag을 my bag으로 바꾸면 누가 내 가방 가져갔니? 라는 그런 말이 바로 만들어지죠. Who took my bag? Who took my bag? 누가 가져갔니? 내 가방을 이렇게 바로 물어보는 말도 되고요. 앞에 who knows를 붙이면 누가 알겠어? 누가 내 가방 가져갔는지 이렇게 말도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누가 알겠어?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구조인데 전혀 어려울 게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이게 투부정사니 뭐 이렇게 이해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만드는 느낌만 조금 느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누가 가져갔어? 이 말을 집중적으로 좀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누가 가져갔어? 그렇죠? 여러분 이미 배우셨죠? Who took 하시면 돼요. take요 가고 who took 누가 가져갔니? 내 지갑 누가 가져갔니? 그러면 who took my wallet? 지갑은 wallet이라고 하는데 wallet 이렇게 하면 남성용 지갑이에요. 남성용 지갑을 wallet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성용 지갑 약간 긴 장지갑 있죠? 그거는 purse라고 합니다. purse. 그래서 who took my purse 혹은 who took my wallet 둘 다 지갑인데 생김새를 보시고 단어를 선택해서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가방 누가 가져갔니? 야, 여기 있는 가방 누가 가져갔어? 이렇게 얘기할 때 그렇죠? 누가 가져갔니? Who took? 여기 있는 가방 어떻게 만들었죠? 그렇죠? 그냥 the bag here 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가방 the bag here. 문법 용어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말을 상상하시면서 만드는 원리만 느끼시면 돼요. Who took the bag here? 여기 있는 가방 누가 가져갔니? 자, 그 다음에 테이블 위에 있던 내 핸드폰 누가 가져갔어? 테이블 위에 있는 내 핸드폰 누가 가져갔니? 누가 가져갔니? 이거부터 만들면 되겠죠? 그렇죠? Who took 하시면 되고 내 핸드폰 my phone 하시면 되죠? Who took my phone? 내 핸드폰 누가 가져갔어? Who took my phone? 하고 my phone이 있었던 위치를 추가적으로 설명해 줄 거면 뒤에 붙이시면 돼요. Who took my phone on the table?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뒤에 것만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테이블 위에 있는 핸드폰이라고 하려면 그냥 the phone on the table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위에 있는 핸드폰, 테이블 위에 있는 커피, 뭐 테이블 위에 있는 뭐, 내 방에 있는 뭐 한국에 있는 뭐 이런 거 만드는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단어 붙이고 어디에 있는지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내 방에 있는 의자라고 하려면 의자니까 the chair 하고 내 방에 in my room 이런 식으로 테이블 위에 있는 커피는 the coffee on the table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 그 만드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많이 만들어 보시는 게 중요한 거지 이 문법에 이름 붙이시는 건 전혀 말하기에 도움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내 남동생을 데려갔니? 이런 말을 만들 건데 갑자기 왜 데려가다죠? 예, take란 단어는요 물건에다 쓸 때는 한국어로 번역을 했을 때 가져가다라는 뜻도 있지만 사람한테 해당할 때는 데려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어에서는 데려가다, 가져가다 다른 단어로 쓰지만 영어에서는 같은 단어로 쓴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개념은 같죠? 어떤 대상을 내가 취해서 이동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누가 내 남동생 데려갔니? Who took my brother? 하시면 됩니다. Who took my brother? 네, 이해되셨죠?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누가 말했어? 굳이 제가 말했어라고 써놓긴 했지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어를 얘기할 때는 누가 그랬어? 라고 얘기를 하죠. 누가 그랬어? 야, 내가 커피 좋아한다고 누가 그랬어? 이렇게 우리는 그랬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숨은 말 뜻은 누가 말했어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제 말했어라고 적어 놨고요. 그래서 누가 말했어라는 의미는 그쵸? Who said? 영어로 얘기할 때 who said 이렇게 하시면 돼요. 누가 말했니? Who said? 하지만 한국어에서는 누가 그랬어? 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내가 커피 좋아한다고 누가 말했니? 이 말은 내가 커피를 좋아한다는 그 사실을 누가 말했니? 조금 들어본 얘기죠? 그쵸? 어떤 문장 앞에 that을 붙이면 그래 하다는 사실. 예,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말했니? Who said? 하시고 내가 커피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that I like coffee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렇죠? 내가 커피 좋아한다는 사실 누가 말했니? Who said that I like coffee? 대선생략 가능하니까 Who said I like coffee?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간단하죠? Who said? 하고 그냥 아무 문장이나 넣으면 그렇다는 사실을 누가 말했니라고 얘기하는 게 된다. 연습해서 익숙하게 만들면 되겠죠? 내가 너 싫어한다는 얘기 누가 말했니? 누가 그랬니? 그렇죠? 내가 너 싫어한다고 누가 그래? 딱 이런 정도의 의미예요. 내가 너 싫어한다고? 야, 누가 그래? 내가 너 싫어한다고 누가 그랬어? 딱 이 정도 의미. Who said I hate you? Who said I hate you? 이렇게. 한국어를 영어로 바꾸는 게 아니고 영어의 느낌을 따라가면서 다양한 말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영어로 생각이 가능합니다. 자, 내가 의사라고 누가 그러니? 야, 내가 의사라고 누가 그래? 라고 얘기할 때는 그쵸? Who said I am a doctor?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Who said I'm a doctor? 의사라고 누가 그래? 내가 의사라고 누가 그래? 그 다음에 말을 조금만 바꿔볼게요. 내가 과거에 내가 의사였다고 누가 그러디?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의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과거에 의사였다는 사실을 누가 얘기했냐. 그죠? 내가 의사였다고 누가 그래? 엄연히 다르죠. 내가 의사라고 누가 그래? 이거랑 내가 의사였다고 누가 그래? 이거랑 다르잖아요. 였다고라고 하려면 과거로 쓰면 되겠죠. Who said I was a doctor? Who said I was a doctor? 내가 의사였다고 누가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런 말을 만들어 봤고, 여기서, 하나만 좀 더 연습해 보면, 내가 여기에 있었다고 누가 그래? 나 여기 안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할 때는, who said 하고, I was here. 내가 여기에 있었다. 라는 말을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 말했어? 누가 그랬어? 여기도 좀 연습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 다음 장. 예. 또 마지막 그 표현에 이어서 이렇게 가볼게요. 누가 있었니? 누가 있었니? 그러면 who was 하시면 되겠죠. 누가 있었어? who was. 누가 was 있었다. 여기 누가 있었니? who was here. 야, 여기 누가 있었냐? 이렇게 할 때 쓰는 말이에요. who was here. was가 나타내는 것은 있었다. 혹은 무엇이었다. 둘 중 하나인데 뒤에 어떤 단어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 단어를 해석하는 것이 좀 달라져요. 예를 들면 who was a doctor 라고 하면 누가 의사였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who was here 라고 하면 누가 여기 있었니? 이렇게 뒤에 here가 오냐 doctor가 오냐에 따라서 요 해석이 좀 달라지긴 하지만 예, 둘 다 그냥 그렇게 느낌을 알아주시면 돼요. Who was here? 여기 누가 있었니? Who was a doctor? 누가 의사였니? 이렇게 물어본다. 그 다음에 누가 방에 있었니? 그렇죠? Who was? 그 다음에 방 안에 in the room 하시면 됩니다. 누가 방에 있었니? Who was in the room? 하시면 되고요. 누가 너랑 같이 있었니? 누가 너랑 같이 있었니? 누가 있었니? 그렇죠? Who was? 너와 함께 with you. Who was with you?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누가 있었니? 라는 표현도 예, 요 정도만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제가 초반에 했던 표현이긴 한데 이제 누가 뭐뭐 했니라기보다는 무슨 일이 있었니? 이 말도 배워볼 건데 같은 영어 구조를 가져서 마지막에는 요걸 준비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니는 그쵸? What happened 하시면 돼요.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있었니? 그쵸? 무슨 일이 happen? 발생했니? 그쵸? What happened? 야, 너 머리 왜 그래? 우리 이런 얘기 하죠.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갑자기 노랗게 염색을 하고 왔어요. 야, 너 머리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아무튼 머리에 좀 일반적이지 않은 뭔가 변화가 일어났을 때 머리가 갑자기 확 하얘졌다거나 색깔이 변했다거나 혹은 머리가 갑자기 짧아졌다거나 아무튼 상대방의 이 헤어스타일이 갑자기 이상한 변화를 일으켰을 때 우리가 영어에서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너의 머리카락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한국어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 머리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지만 영어에서는 너의 머리에 무슨 일이 일어났니? 라고 얘기한다는 거. 그래서 너 머리가 왜 그래? 이 말을 영어로 번역해서 영어를 얘기하면 원어민이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쟤는 왜 말을 저렇게 하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한국어를 영어로 바꾸는 연습을 하지 마라라고 제가 좀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좀 있는 거예요. 그냥 영어의 표현 방식을 그대로 배우고 영어의 그 가는 길을 그대로 익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바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너 머리 왜 그래? 이런 말은 그쵸. What happened? 그 다음에 너의 머리카락에 to your hair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너의 머리카락에 이렇게 얘기한다. 하지만 이것의 한국어적인 의미는 너 머리 왜 그래다. 그렇죠? What happened to your hair? 너 얼굴 왜 그래? 그럼 What happened to your face?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너 손이 왜 그래? 그럼 What happened to your hand?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습해 보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너 얼굴이 왜 그래? 예, 두 번째 준비했던 표현을 제가 미리 말해버렸네요. 그렇죠? What happened to your face?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니? 그렇죠? What happened here? What happened here? 하시면 되고 내 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내 방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니? 그렇죠? What happened? 하시고 in my room. 내 방에서. 그렇죠? What happened in my room? 내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라고 물어볼 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지금 영상을 꾸준히 보고 계신 분들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 배웠던 표현이 또 등장하고, 그렇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 배운 표현들이 등장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영어는요, 한번 배운 표현이 여기서도 달라붙고 저기서도 달라붙고 계속 반복되면서 만드는 말들이에요. 퍼즐놀이 같다라고 제가 했었죠. 그래서 퍼즐놀이처럼 그냥 퍼즐을 갖다 붙이면서 이제 말을 만드는 건데, 우리가 잘 못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퍼즐 조각을 많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퍼즐 조각은 저랑 계속되는 이 말하기 연습을 통해서 제가 만드는 방법도 가르쳐 드릴 거고,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퍼즐 조각을 저의 영상을 통해서 늘려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만든 퍼즐 조각들을 연결하는 방법도 계속되는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익히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영상을 꾸준히 보시면 분명히,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인 소통은 가능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 영상 많이들 사랑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에 알림 설정 잘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즈쌤입니다. 자, 오늘도 쉽고 재밌고 그 다음에 아주 유용한 영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바로 강의 자료 띄울 거고요. 오늘 배워볼 거는요, 동사의 쓰임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건데, 지금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 첫 번째 단어는 먹다라는 뜻을 가진 eat란 단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단어를 이렇게 먹다 이렇게만 쓰는 게 아니라 밑에 한국어 달아드린 것처럼 뭐 먹는다, 먹었다, 그 다음에 먹을 거다, 먹어봤다, 먹혔다, 혹은 뭐 안 먹었다, 안 먹는다, 그 다음에 먹어봤니, 먹을 거니,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우리가 이 말을 만들어서 쓰는데, 문법책에서 우리가 배울 때는 다 다른 챕터에서 이렇게 따로따로 배웠기 때문에 이게 하나로 정리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나로 정리해서 좀 말들을 배워볼 거고요. 그러면 바로 처음 강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먹는다라는 말을 배울 건데, 먹는다는 보시는 것처럼 eat라고 쓰고요. 이 말을 우리가 배울 때 가장 뭐부터 집중을 해야 하냐면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을 쓰는지, 이거부터 좀 집중을 해봐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먹는다라는 얘기를 하지? 자, 예문 하나씩 볼게요. 자, 밑에 써 있는 것처럼 I eat, 나는 먹는다, raw fish, raw fish. 앞에 있는 raw, raw, 이 단어는 가공하지 않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fish는 생선이에요. 그래서 가공하지 않은 생선, 우리 생선회를 얘기합니다. 저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회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날 음식 이런 거 안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회 드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네, 저 회 먹어요. 이런 느낌으로 얘기할 때 쓰는 말이 이 말이에요. I eat raw fish. 나는 생선회를 먹습니다. 네, 먹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내가 나의 습관을 얘기할 때, 그렇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요. 자, 두 번째 보면은 lions, 사자들은 eat, 먹어요. other animals, 다른 동물들을 먹습니다. 잡아먹죠. 이거는 일종의 진리인 거죠. 사자들은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고, 혹은 잡아먹든지, 혹은 누가 동물원에 있는 사자들 같은 경우는 누가 줘서 먹든지, 아무튼 다른 동물들을 먹습니다. 이거는 진리죠. 이럴 때 어떠한 진리를 얘기할 때 우리가 이렇게 그냥 먹는다라는 이 현재형의 의미를 쓰는 거예요. 이 언제 쓰는지 이거를 이해하시고 그 상황에서 이런 현재형을 쓸 수 있도록 지금 이 개념을 조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엔 세 번째 표현 보겠습니다. 세 번째 표현은 I eat breakfast at 7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아침을 먹어요. 아침을 먹는다. 근데 그걸 언제 먹는지를 얘기해 줄 때, 어쩐 특정한 시간에 먹는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쵸? at 7이라는 거는 이럴 때 나는 그냥 현재형으로 나는 먹는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I eat breakfast at 7. 난 7시에 저녁 먹어요. 특정한 상황에서 먹는다라고 얘기할 때 현재형을 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밑에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I eat breakfast with my family. 나는 특정인과 같이 먹는다라고 얘기할 때 I eat breakfast with my family. 나는 가족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합니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디서 먹는지 얘기해 줄 때 I eat breakfast at home. 나는 집에서 아침 식사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쓰는 거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I eat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지금 먹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첫 번째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는지 안 먹는지 이런 거 얘기해 줄 때, 그 다음에 소는 풀을 먹습니다. 혹은 사자는 고기를 먹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진리를 얘기할 때, 그 다음에 내가 아침 식사 혹은 점심 식사 이런 걸 하는데 언제 먹는지, 누구랑 먹는지, 그 다음에 어디서 먹는지, 왜 먹는지 이런 특정한 조건에서 먹는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냥 이 먹는다라는 말을 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먹었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먹었다는 그쵸, ate 과거형 쓰시면 되고요. 그냥 첫 번째 예문 I ate dinner. 나는 저녁 먹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음 예문 보면요. 나는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I ate the cake. the cake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특정한 케이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더가 하는 역할은 그 케이크,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I ate the cake.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그 케이크 먹었어요. 네. 그리고 그 케이크가 뭔데? 라고 궁금증이 들었을 때 그 뒤에 말을 붙여주는 거죠. on the table. 테이블 위에 있는 그 케이크 내가 먹었습니다. I ate the cake on the table.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the cake on the table. 여기를 하나로 묶어서 테이블 위에 있는 그 케이크 이런 말을 조금 만들 수 있고 익숙하게 해보는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I ate 먹었다 뭐를 the cake on the table. 예, 정리되시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I ate the cake. 그 케이크를 먹었는데 그 케이크 어떤 케이크냐면 네가 만든 케이크예요. 그래서 the cake you made 라고 얘기를 하면 네가 만든 그 케이크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 의외로 간단하죠. 한국어로 네가 만든 그 케이크 이거 영어로 어떻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약간 좀 이렇게 고민스러울 수 있는데 그냥 영어로 바로 보여주면 그렇게 어려운 구조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가 만든 케이크, the cake you made 하시면 되고요. 네가 좋아하는 케이크는 the cake you like. 내가 좋아하는 케이크, the cake I like. 그냥 이렇게 쓴다라고 이해하시고 이렇게 많이 연습하시면 그냥 내가 실전에서 바로 쓸 수 있습니다. 문법 생각 안 해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표현은 그렇죠. What you made. 이건 뭘까요? 네가 만든 것. I ate what you made. 난 네가 만든 거 먹었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네가 사온 거 먹었어. 그러면 what you 사다는 바이고 샀다는 바이의 과거 bought. 그래서 I know what you bought.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연습을 해보시는 거죠. 나는 네가 좋아하는 걸 먹었어. I ate what you like.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늘 문법은 가르쳐 드리는데 제가 가르쳐 드리지 않는 거는 문법 용어를 잘 가르쳐 드리지 않아요. 그게 더 헷갈리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법 용어를 신경 쓰지 마시고 모양을 보고 모양을 익숙하게 한다. 다양한 단어를 바꿔가면서 여기서도 made라는 단어를 좀 바꿔보세요. 바꿔보시면서 이 느낌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좀 주목했던 부분은 the cake on the table, 그 다음에 the cake you made, 그 다음에 what you made 이 부분을 좀 연습했고요. 앞에 I
ate랑 붙여서 말을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I ate라는 말 대신 다른 말을 넣을 수도 있다. 예, 오늘 뒤에 영상 보시면 다른 말과 연결되는 것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끄고 나가지 마시고 꼭 이 영상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표현 볼게요. 이번에는 먹을 거다. 먹을 거다는요, will eat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갈 거다는 뭘까요? 그렇죠? will go. 놀 거다, will play. 이렇게 말로써 기억하시는 거예요. 먹을 거다, will eat. 됐죠? 첫 번째 예문 볼게요. I will eat lunch라고 써있네요. 그렇죠? 나는 점심을 먹을 거야. 어디서? At this table. 이 테이블에서. 나 이 테이블에서 점심 먹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데, 테이블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뭐 on the table, under the table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on이 입에 배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on the table이라고 하면 내가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먹는 게 되는 거예요.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테이블 주변에 앉아서 먹는 거는 at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I will eat lunch at this table. 이 테이블에서 라고 하는 게 되고요. at this table 혹은 at the table 이런 말도 그냥 퍼즐처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갖다 쓰는 거. 나는 테이블에 있습니다. I am at the table. am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I am, 나는 있다 at the table. 테이블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예문은 I will eat lunch. 나는 점심 먹을 거야. 누구랑? with him. 그와 함께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혼자서라는 거는 alone 쓰시면 돼요. I will eat lunch alone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테이블 위에 있는 건 다 먹을 거야 라는 뜻이에요. 써 있는 거는 보면 I will eat everything. 다 먹을 거야. on the table. 범위를 정해준 거죠. 다 먹을 건데 어디에 있는 모든 거냐면 테이블 위에 있는 모든 걸 다 먹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먹겠다는 얘기고 그 밑에 예문은 anything이죠. anything이라는 거는 테이블 위에 있는 건 무엇이든 먹을 거야. 네,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다면 그게 뭐든 다 먹을 거야. 이 말의 차이를 느끼시겠죠, 여러분도. 한국어에서 딱 이런 느낌이에요. 테이블 위에 있는 거 다 먹을 거야. 테이블 위에 있는 건 뭐든 먹을 거야. 여러분, 한국어로서 느낌이 오시죠? 딱 그 정도의 느낌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anything이라는 것은 무엇이든, everything은 모든 것. 그래서 everything on the table, everything on the table, 테이블 위에 있는 모든 것. 그렇죠? 그 다음에 anything on the table, 이거는 테이블 위에 있는 건 어떤 것이든지 약간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먹어왔다예요. 과거 어느 시점부터 내가 지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먹어온 걸 얘기하는 거고요. 먹어왔다. 이해되시죠? 이거는 보시는 것처럼 have eaten 하시면 돼요. have eaten. have는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eaten이라는 거는 먹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먹은 상태. 그래서 이미 먹은 상태를 가지고 있다. 이걸 다시 생각해보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먹은 상태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어. 그렇죠? 계속적으로 먹어왔다라는 얘기도 되는 거죠. 그래서 have eaten이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제가 한 말을 굳이 이해 못하셔도 됩니다. 굳이 이해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저는 그냥 조금 더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에 설명드린 거고 그냥 먹어왔다는 have eaten. 단어 외우듯이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 문법이라고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고 단어 외우듯이 그냥 내가 익숙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문법이라는 거는. 자, 나는 아침을 먹어왔습니다. I have eaten breakfast. I have eaten breakfast. 10년 동안. 그러면 for 10 years. 지금부터 10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쭉 이 10년 동안 내가 꾸준히 아침 식사를 해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동안 어떤 이 시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얼마 동안, 하루 동안, 이틀 동안, 3시간 동안, 평생 동안, 동안이라는 말을 쓰려면 for를 쓰시면 되고요. 시간 표현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for 10 years, 10년 동안 이렇게 또 하나의 퍼즐 가져가시면 되고 퍼즐 조각 가져가시면 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다 since라는 걸 썼죠. since라는 거는 뭐냐면 어떤 특정 시점부터 지금까지 쭉 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since I was young 이거는 내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쭉. 그래서 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 아침 식사를 해왔어.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I have eaten breakfast since I was young. 이렇게 쓰시면 되고, 두 번째는 since 2002. 2002년부터. 뭐 그냥 특별한 뭐 제가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2002년이 월드컵이 있었던 시기여서 제 기억이 좀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02년을 예문에 넣었고요. 그래서 2002년부터 쭉 지금까지 계속 아침 식사를 해왔어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I have eaten this since 2002. 예문을 제가 다시 봤더니 this네요. 이것, 이 음식을 2002년부터 지금까지 쭉 먹어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세 번째, I have eaten this. 나는 이것을 먹어왔습니다. Since, 언제부터 쭉이냐면 10 years ago. ago라는 건 전이라는 얘기거든요. 10년 전부터 쭉.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말을 since 10 years 하고 ago 넣어주시면 되고요. 예문에 보면 I've 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거는 I have의 줄임말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할 때 뭐 I have eaten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보통 원어민들은 줄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I've eaten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떨 때는 I've V 소리조차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I've eaten 그냥 이렇게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I 뒤에 eaten이 나오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I've eaten이구나 라고 이렇게 감각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먹어봤다인데 똑같습니다. 모양이. 그렇죠? I've eaten, have eaten.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have는 가지고 있다. 먹었던 상황을 가지고 있다. 먹어본 경험이 있다와도 말이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이런 말로도 쓸 수 있고요. 그 차이를 나타내는 건 같이 쓰이는 단어가 어떤 단어들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첫 번째 보면 I have eaten snake once 라고 써놨습니다. I have eaten snake once. 뱀을 한 번 먹어본 적이 있어 라는 거예요. once라는 건 한 번이거든요. 그래서 I have eaten snake once. 뱀을 한 번 먹어본 적이 있다. 여기서 이제 좀 중급자 이상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 디테일을 하나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데 이게 중급자 이상들을 위한 거라고는 하지만 초급자분들도 들어두시면 아주 도움이 되는 얘기니까 조금만 들어보세요. 어떤 분들은 지금 예문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스네이크라는 거는 명사고요. 셀 수가 있는 명사예요. 그렇죠? 뱀은 한 마리, 두 마리 셀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셀 수 있는 명사는 앞에 하나를 나타내는 어를 붙여주던가 혹은 아니면 뒤에 s를 붙여서 복수를 만들었어야지 이렇게 스네이크라는 단어만으로는 못 쓸 텐데요 라고 하면서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영어의 디테일이 나오는데 만약에 제가 I have eaten a snake once 라고 하면 한국어에서 어떤 의미가 되냐면 저는 뱀 한 마리를 한 번 먹어봤어요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혹은 뒤에 s를 붙여서 I have eaten snakes once 라고 하면 뱀 여러 마리, 그냥 뭐 여러 마리를 딱 한 번 먹어봤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지금 스네이크라고 써 있잖아요. 원래는 이 뒤에 meat, 고기라는 meat라는 단어가 원래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I have eaten snake meat once. 그래서 뱀고기를 한번 먹어봤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게 한 마리인지 여러 마리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뱀고기라는 거를 내가 한번 먹어봤다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meat란 단어는 고기라는 단어로 셀 수가 없어요.
셀 수 없는 단어라서 어나 s를 붙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meat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략을 해버리면 I have eaten snake 이렇게 써버리면 그냥 원어민들이 받아들일 때 아, 뱀고기겠구나 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I have eaten snake once 라고 하면 뱀고기를 한 번 먹어봤어요 라는 말이 되면서 이 snake란 단어에는 관사도 붙지 않고 뒤에 복수형으로 만들지 않게 되는 거예요. 뒤에 meat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게 좀 디테일이고 영어 공부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관사라는 게 이 디테일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런 말하기 연습할 때 불쑥불쑥 그냥 관사나 이런 디테일에 대해서도 조금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럼 계속 가볼게요. 자, 밑에 I have eaten snake twice. 뱀고기 2번 먹어봤어요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다음 I have eaten snake many times 라고 하면 뱀고기 여러 번 먹어봤습니다. many times, 여러 번. 그래서 once, 한 번, twice, 2번. 3번부터는 times 붙이시면 돼요. 3 times, 4 times, 5 times, 그리고 여러 번, many times.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before라는 거는 전에란 뜻이에요. 뱀고기 전에 한번 먹어봤어요. 전에 먹어봤어요. 한 번이란 의미는 없지만 전에 먹어봤어요 라고 할 때는 before 쓰시면 되고요. 위에 거랑 같이 섞어서 쓰셔도 돼요. I have eaten snake once before. 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뭉쳐서 쓰셔도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먹혔다예요. 먹혔다. 먼저 설명해드리면 먹힌다는 be eaten이에요. eaten이라는 거는 먹힌이라는 상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미 먹은 혹은 먹힌 이 두 가지 뜻을 공존하고 있는데 먹은, 먹힌 그냥 이렇게 형용사의 형태예요. 그쵸? 먹혔다, 먹힌다 다로 끝나려면 다로 끝나는 말인 동사가 필요하고 이럴 때 필요한 동사가 우리가 비동사예요. 그래서 비동사는 원형이 be이기 때문에 be eaten 이렇게 쓰는데 이건 먹힌다가 되는 거고요. 먹혔다는 비동사의 과거형은 was 혹은 were인데 일단은 저는 was만 준비했습니다. 단수형으로 보려고요. 그래서 was eaten 하면 먹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보면 첫 번째 예문은요. 피노키오 was eaten. 피노키오는 잡아먹혔다 라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by. 여기서 by는 무엇에 의해서라는 얘기고요. by a whale. 고래에 의해서 먹혔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피노키오 was eaten. 피노키오는 was eaten. 먹혔다. 뭐에 의해서? by a whale. 고래에 의해서. 이 순서로 가시면 되고, 수동태니 이런 용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느낌으로. 그래야 내가 실전에서 그 느낌이 왔을 때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수동태를 써야 되나? 라고 하면서 수동태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순간 내가 생각을 해야 될 단계가 하나 늘어나는 거죠. 수동태. 맞아. 그럼 수동태는 공식이 뭐지? 공식은 BPP. 그러면 이 단계가 많아지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법 용어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먹혔다가 뭐라고요? was eaten.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시죠? 자, a fly was eaten. fly는요, 날다란 뜻이 있는데, 앞에 이거 명사로 쓰면요, 파리예요, 파리. 그래서 a fly was eaten. 파리 한 마리가 먹혔다. by a frog. 개구리 한 마리에 의해서, 개구리에 의해서 파리가 먹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시 또 밑에 보면은, a frog was eaten. a frog was eaten. 그리고 그 개구리는 먹혔어요. 뭐에 의해서? by a snake. 뱀에 의해서 먹혔습니다. 이런 문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마지막은 I don't want to, I don't want to, I don't want to. 이게 뭐냐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I don't want to, I don't want to. 가고 싶지 않을 때는 I don't want to go. 먹고 싶지 않을 때는 I don't want to eat 하면 되는데 먹히고 싶지 않아요. I don't want to. 먹힌다가
be eaten이었죠? 그러니까 I don't want to be eaten 하면 뭐예요? 먹히고 싶지 않아요. by a lion, 사자에 의해서. 예문이 좀 끔찍하긴 한데, 예, 먹혔다라는 먹혔다라는 이 내용 자체가, 예, 이런 좀 끔찍한 예문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예, 좀 저도 예문이 마음에 들진 않지만, 예, 일단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정문이에요. 안 먹는다. 처음에 먹는다 했었죠? 먹는다는 eat였는데, 안 먹는다는 don't eat예요. 안 먹는다. 그래서 I don't eat raw fish. 이러면 나는 회 안 먹어요. 예. 먹을 때는 I eat raw fish.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저는 아침을 안 먹어요. 그러면 I don't eat breakfast 까지만 하셔도 되는데 at all 뭐냐면 이거는 부정문 뒤에서 그렇죠. 지금 부정문이죠. I don't eat breakfast 안 한다는 얘기 뒤에 at all이 붙으면 전혀라는 의미를 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외우시면 돼요. I don't eat breakfast at all. 나는 아침을 전혀 먹지 않아요. 그 밑에는 I don't eat breakfast with him. 나는 그와 함께 아침 식사하지 않습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되니까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그냥 빨리빨리 따라오실 수 있으시겠죠? 오늘 내용이 좀 많아서 좀 빨리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 먹었다. 안 먹었다는 didn't eat예요. didn't eat. 그래서 이것도 그냥 안 먹었다, didn't eat. 이게 익숙해져 있으면 그러면은 안 갔다는 didn't go인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세요. 스스로. 과거 부정?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 과거 부정이 맞을 거예요. 과거 부정 할 때는 didn't 하고 동사 원형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라도 예를 들어서 안 먹었다가 뭐라고? didn't eat. 연습하다 보면 그러면 동사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스스로 생긴다. 아시겠죠? 나 아침 안 먹었어요. I didn't eat breakfast. 첫 번째는 그렇게 되고요. 나는 아침 식사를 혼자 하지 않았어요. 나 혼자 아침 식사 안 했어요. I didn't eat breakfast alone. 그렇죠? 그 다음에 뒤에 at noon이라고 적혀 있는데 at noon이라는 거는 눈이 뭐냐면 정오, 낮 12시예요. 눈. N-O-N. 그래서 at이 붙으면서 정오에, 그러니까 낮 12시 정각에 얘기하는 거고, 나는 12시 정각에는 아침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I didn't eat breakfast at noon.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 breakfast라는 말을 제가 준비했는데, lunch라고 고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I didn't eat lunch at noon. 정오에 먹는 건 점심일 테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좀 고쳐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I didn't eat breakfast with him. 그와 함께 아침 먹지 않았습니다. 너무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죠. 앞에 말만 바뀌면서. 자, 그 다음에 안 먹을 거다. won't eat 이렇게 돼 있는데 이 won't라는 거는 will not의 줄임말이에요. will not. don't라는 거는 do not의 줄임말이고요. didn't라는 거는 did not의 줄임말이고 won't라는 거는 will not의 줄임말인데 이걸 발음하는 게 조금 중요해요. 보통 want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원하다란 단어랑 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는 어떻게 발음하냐면 won't. 그래서 조금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won't, 그래서 won't 이렇게 발음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I won't eat anything. 나는 아무것도 안 먹을 거야 라는 얘기야. 아무것도. anything이라는 건 그 어떤 것도라는 뜻이거든요. 그 어떤 것도 먹지 않을 거야. I won't eat anything.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 가방 안에 있는 건 그 어떤 거든 안 먹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그 밑에 예문이에요. I won't eat anything in this bag. 이렇게 하는 거. 테이블 위에 있는 건 아무것도 안 먹을 거야. I won't eat anything on this table. 이렇게 하면 이 테이블 위에 있는 건 더러워 보여서 그 어떤 것도 안 먹을 거야. 약간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뒤에 보면은 그가 만든 건 그 어떤 거라도 anything he made. 그가 만든 건 그 어떤 것이라도
라는 의미가 되고, 지금 이 영상 처음부터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것도 같은 패턴인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쵸? 그쵸? He made, 그가 만든 이라는 형용사로 쓸 수 있다, 이 문장을. 그래서 I won't eat anything he made. 그가 만든 거라면 그 어떤 거라도 먹지 않을 거야. 약간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세 번째 문장과 네 번째 문장은 의미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I will eat, 여기서 not이 빠졌죠. 그 not이 어디로 갔냐면은 n이 앞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I will eat nothing. I will eat nothing. 이거는 위의 문장과 같은 의미다. 나는 먹지 않을 거야. 아무것도 먹지 않을 거야. He made. 그가 만든 건 아무것도 먹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문장 여기 조금 유심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won't에 있는 이 not이 있을 때는 뒤에 any가 오고, 이게 뒤로 가면은 그렇죠. any가 빠지면서 nothing이 된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안 먹어봤다. 먹어봤다는 have eaten. 안 먹어봤다는 have not eaten. have not eaten. 이렇게 하시면 되고, have not이 줄어서 haven't가 됩니다. I haven't eat breakfast.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아침이란 걸 안 먹어봤어. 이런 의미가 돼요. 자, 그리고 밑에 예문은 이런 거예요. I haven't eaten lunch. I haven't eaten lunch. 점심을 안 먹어봤어 with him. 그와는 점심을 안 먹어봤다는 얘기죠. 쟤랑 점심 먹어봤니? 쟤랑은 점심 안 먹어봤는데? 이런 거죠. I haven't eaten lunch with him.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밑에 나는 전에 뱀을 먹어본 적이 없어. 나 뱀은 안 먹어봤는데 I haven't eaten snake before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밑으로는 다 같은 뜻인데 not을요, have not eaten 이잖아요. 이 not을요, never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I have never eaten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not을 never로 바꾸면 좀 더 강한 느낌의 부정이 돼요. 그래서 I have never eaten snake before 라고 하면 절대 뱀은 안 먹어봤어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not이 never로 바뀌면서. 그리고 이렇게 풀었을 때는 I have를 줄여서 I've 라고 줄일 수 있다. 밑에 써 있는 것처럼 보시면 되고, 이거 읽어보면 I've never eaten snake before. I've never eaten snake before.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보통 이렇게 원어민들이 해서 이렇게 들릴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빠르다라고 느끼시잖아요. 근데 줄일 수 있는 건 줄이고 지금 보는 것처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줄일 걸 줄이고 애초에 내가 익히기 시작한다면 그렇게 빠르다고 느끼진 않으실 거예요. I've never eaten. I've never eaten.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들리죠? never eaten이 들리죠? 그러니까 여기만 듣고도 앞에 I've가 있겠구나라고 내가 추측을 하는 거고, I've never eaten snake before 이렇게 들리면서 이게 빠르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자꾸 하다 보면. 그래서 원어민들이 그런 속도로 서로 빠르다고 생각하지 않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조금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표현. 먹히지 않았다. 먹히지 않았다. 이거는 was not eaten 하시면 돼요. was not eaten. 그렇죠? was not eaten. 여기서는 was not을 wasn't로 줄일 수 있습니다. wasn't로 줄일 수도 있는데 굳이 줄이지 않고 한번 가볼게요. The frog. 여기서 the frog라는 거는 그 개구리예요. 특정한 개구리. 그 개구리는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미 듣는 사람이 그 개구리가 어떤 개구리인지 알고 있을 때만 우리 쓸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개구리가 한 마리 살았는데, 개구리가 한 마리 살았어? 이렇게 이해하겠죠? 근데 그 개구리는, 네가 아까 한 마리 살았다는 그 개구리?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더라는 거는 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the frog, 그 개구리는 was not eaten, 먹히지 않았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구리는 was not eaten, 먹히지 않았다. 여기가 중요해요. 그냥 단어처럼 먹히지 않았다, was not eaten. 먹히지 않았다, was not eaten. 먹혔다, was eaten. 여기만 주목해 주시면 돼요.
뭐에 의해서? by a snake. 그 개구리는 뱀한테 먹히지 않았어. 딱 이 정도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나 살았어. 나 사자한테 잡아먹힐 뻔했잖아. 결국 나는 사자한테 잡아먹히지 않았어. 그쵸? I고요. 먹히지 않았다. was not eaten. I was not eaten. 뭐에 의해서? by a lion. by a lion. 사자에 의해서. 간단하게 같은 그 개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먹니? 너의 평소의 습관을 물어보는 거예요. 먹니? 이렇게. 그래서 이럴 때는 먹니? 이렇게 물어볼 때는 do you eat?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죠. do you eat? 너 회 먹니? do you eat raw fish?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너 매일 아침 먹니? do you eat breakfast every day? do you eat breakfast every day?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의문문이잖아요. 물어보는 말에는 항상 앞에 의문사를 붙여본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죠. 여기도 붙여보면 돼요. Where do you eat lunch? 어디서 점심 먹어? 그쵸? 그 다음에 What do you eat? 너 뭐 먹니? What do you eat? 너 뭐 먹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뒤에 뭐 What do you eat for breakfast? For breakfast라고 붙이면 아침으로 아침 식사로 너 뭘 먹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침 식사로는 뭘 먹어? 난 아침 식사로 그냥 뭐 우유에 시리얼 말아 먹어. 나는 과일 먹어. 나는 밥 먹어. 빵 먹어.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그쵸? 그런 그런 대답을 듣고 싶을 때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게 What do you eat for breakfast?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먹었니? 그렇죠. 먹니는 do you eat? 먹었니는 do를 did로 바꿔서 did you eat? 하시면 되고요. 먹었니? did you eat? 또 샌드위치 먹었니? Did you eat a sandwich? 하시면 되고 계란같이 점심 먹었니? Did you eat lunch? 그와 함께 with him?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다 의문사 붙이는 거 볼게요. 언제 점심 먹었어? When did you eat lunch? 하시면 되겠죠. 어디서 점심 먹었니? Where did you eat lunch? 하시면 되고요. 너 뭐 먹었니? 뭐 먹었니는 What did you eat? What did you eat? 그렇죠. 점심 뭐 먹었어? What did you eat for lunch? What did you eat for lunch? 네, 간단하죠? 연습하시는 거예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먹을 거니? 먹을 거니는 그렇죠. Will you eat? Will you eat? 이거 하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익숙해지면 갈 거니는 Will you go? 올 거는 Will you come? 공부할 거니 will you study? 그냥 되는 거예요. 뭐 하나가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먹을 거니 will you eat? 하시면 되고요. 저녁 먹을 거야? Will you eat dinner? Will you eat dinner? 그쵸? 저녁 어디서 먹을 거야? 그러면 where will you eat dinner? Where will you eat dinner? 뭐 먹을 거야? What will you eat? 저녁으로 뭐 먹을 거야? What will you eat for dinner? What will you eat for dinner? 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표현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먹어왔니? 이건 뭘까요? 그렇죠? Have you eaten? Have you eaten? 원래는 you have eaten. You have eaten. 여기서 그냥 have가 먼저 앞으로 온 모양인데 이렇게 변경되는 모양을 자꾸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자체로 기억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고 근데 처음에 이게 왜 왔을까를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거지 굳이 그거를 아시는 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먹어왔니? 이거는 이유는 몰라도 have you eaten이야 라고 내가 알아서 익숙해지는 게 훨씬 좋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걸 먹어왔니? 라고 하려면 얼마나 오랫동안이라는 말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how long이에요.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long이라는 거는 길다지만 이게 시간의 길이를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에 얼마나 긴 시간 동안 how long 쓰시면 되고요. How long have you eaten this? How long have you eaten this? 이거를 얼마나 오랫동안 먹어왔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Have you eaten this food? Have you eaten this food? 이 음식을 먹어왔습니까? 이 음식을 먹어왔니? 그쵸? Have you?
eaten this food? 이 음식을 먹어왔니? 자, 보면은 제가 for는 기간을 나타낸다 그랬죠. 그래서 for 하고 뒤에 more than을 일단 빼고 한번 볼게요. For 10 years, 10년 동안 이 음식을 먹어왔니? 라는 거잖아요. more than을 뺀다면. 그렇죠? Have you eaten this food for 10 years? 근데 more than이 주는 의미는 뭘까요? 10년 넘게.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음식을 먹어왔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럴 때 Have you eaten this food? 여기까지 끝내는 거예요. 일단 Have you eaten this food? 끝내고 For more than 10 years? For more than 10 years? 이렇게 하시는데 이 문장을 연습하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통째로 Have you eaten this food for more than 10 years?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하시면 재미도 없고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 문장은 잘라서 하는 거예요. 앞에 Have you eaten this food? 이 음식 먹어왔니? Have you eaten this food? 이 음식 먹어왔니? 그러면 이것만 하는 거예요. 뒤에는 신경 쓰지 마시고. 끝. 두 번째, 10년 동안 for 10 years. 10년 동안 for 10 years. 그 다음에 또 for도 한번 빼보는 거죠. 10년 넘게. more than 10 years. 10년 넘게 more than 10 years. 10년 넘게 more than 10 years. 이렇게도 해보시고 이제 합쳐보는 거죠. 그럼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for more than 10 years. for more than 10 years. 이렇게 해서 각자 퍼즐이 완성됐을 때 합쳐보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Have you eaten this food for more than 10 years? 이렇게 마지막으로 합치는 연습과 각자 만드는 연습은 따로 하셔야 된다는 거. 그냥 통째로 이 긴 문장을 계속 하나로 연습하는 거는 뭐 하나에 집중도 안 될 뿐더러 굉장히 복잡하고 재미없고 말이 쉽게 안 늘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먹어봤니? 먹어봤니는 그렇죠. 같은 의미라고 그랬죠? Have you eaten 하시면 되고요. 이거 전에 먹어봤어? Have you eaten this before? before라는 거는 전에 이런 의미예요. Have you eaten this before? 전에 먹어봤니? 이런 말이 되는 거고요. 뱀을 5번 넘게 먹어봤니? 그러면 Have you eaten snake? Have you eaten snake? 여기까지가 뭐죠? 뱀을 먹어봤니죠. Have you eaten snake? 뱀 먹어봤어? Have you eaten은 먹어봤니니까 뒤에 snake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snake를 다른 동물로 바꿔도 되는 거고요. Have you eaten snake? 그 다음에 5번 이상 more than 5 times인데 횟수를 나타내는 건 times예요. 오늘 강의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5번 그러면 5 times예요. 그렇죠? 그러면 뱀을 5번 먹어봤니? 라고 얘기하려면 Have you eaten snake 5 times?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만약에 more than이 빠진다면 그러면 5번 먹어봤니? 라고 물어보는 게 되는 거고 more than이 붙으면 5번 이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횟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for라는 전치사는 올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올 필요가 없다기보다는 오면 안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Have you eaten snake more than 5 times? 5번 넘게. 그래서 여기서도 앞에 말 따로 빼버리시고 5번 넘게 라는 말만 또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more than 5 times, more than 5 times, more than 5 times 이렇게.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라고 해볼게요. 내가 어렸을 때 나는 귀신을 5번 넘게 봤어. 내가 어렸을 때. 지금은 안 보는데 어렸을 때 내가 귀신을 5번 넘게 봤어 라고 얘기를 할 때 과거니까 그냥 나는 봤다. I saw. 그 다음에 ghost. I saw a ghost. 귀신을 한 명 봤어요. I saw a ghost. 5번 넘게 more than 5 times. 이렇게 앞에 말을 바꿔서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거 하나 설명해 드리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먹어봤니? 까지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먹혔니? 먹혔니? 이거는 누가 먹혔냐에 따라서 조금 많이 달라지긴 한데 여기서는 그냥 was it eaten 그것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was it eaten 하면은 그것이 먹혔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것이 먹혔니? was it eaten 하시면 되고요. it 대신에 다른 단어를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개구리를 넣으실 거면 was a frog
eaten. Was a frog eaten? 개구리가 먹혔니? By a snake. 뱀에 의해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what was eaten 하면 무엇이 먹혔니예요. 여기는 위에 was it eaten 하고는 조금 다른 구조지만 이 먹힌 대상이 무엇이라는 what이라는 단어로 쓰실 거면 가장 문장 맨 앞으로 오면 돼요. 그래서 what was eaten? 무엇이 먹혔니? 혹은 누가 먹혔니? 사람을 얘기하고 싶을 거면 who was eaten? 이렇게 가시는 건데 보통 사람이 잡아먹히는 일은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what으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what was eaten? 그러면 무엇이 먹혔니? 하지만 뭐 이런 영화 속에서나 뭐 이런 거에서 누가 또 먹혔어? 라고 얘기할 때는 who was eaten?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먹히다는 그렇죠? be eaten이고요. 어떤 대상은 그 중간에 오게 돼 있다. 그래서 was it eaten? 그것이 먹혔니? 이거 하나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오늘 이 먹다라는 이 단어 하나를 가지고 동사죠. 이 동사 하나를 가지고 이 동사가 쓰이는 다양한 쓰임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영어는 오늘 제 강의를 지금까지 들어보신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특별히 뭐 문법 용어라든지 어려울 거 없이 그냥 간단한 규칙들이고요. 그 규칙을 내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규칙을 나한테 익숙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그 규칙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규칙을 익숙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야 내가 규칙을 생각하지 않고 머릿속에서 문장을 만들지 않고 그냥 본능적으로 내가 생각이 떠오르면 바로 영어로 말할 수 있다. 그 능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 영어를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아는 만큼의 영어라도 생각하지 않고 바로 뱉을 수 있는 그 능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 이거 한번 다시 강조해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영상 지금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